건강 좋은 날 오늘 주제는 한방으로 알아보는 해독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이어트 하면서 디톡스, 해독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독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니까 오늘 주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송영길 한의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송영길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해독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해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개념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해독을 독소를 일단 해소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밖에서 유입되는 독소들과 내 몸속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을 배출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해독은 배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보양이라고 하는 보의 개념도 내재되어 있는데요. 배독을 통해서 오장육부가 조절이 되고 그리고 보양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 해독이 참 핫한 키워드더라고요. 근데 해독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해독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현대 사회에서는 독소를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공기라든지 오염된 수돗물, 그리고 농약이 묻어 있는 야채나 과일들, 그리고 이 성장 촉진제, 항생제가 뒤섞여 있는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화학 제품이 가득 들어있는 어떤 화장품들을 어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독소를 피해가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 몸은 이 영양분과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아니라 어떤 식품 첨가물, 그 트랜스 지방, 그리고 설탕과 액상 과당, 글루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밀가루 가공 음식들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 흡수 배설에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음식만을 섭취하더라도 어떤 정상적인 노폐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런 내 몸의 해독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반년에 한 번씩 소화기의 완전한 휴식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몸에 불순물이 생기고 또 독소가 쌓이게 되면 노폐물을 배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노폐물 배출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네, 가장 큰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은 대장이 되겠고 네. 변을 통해서 그리고 신장 그리고 간이 되겠습니다. 대장은 변이라는 어떤 고형물을 통해서 그리고 지용성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설사 또는 변비가 발생이 되겠죠. 근데 특히 변이 며칠간이나 내 몸 밖으로 배설이 안 된다면 항상 이 장내 독소가 혈중으로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독소로 인한 질병들이 발생하기가 쉽겠고요. 네. 그리고 수용성 노폐물, 즉 물에 녹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신장입니다.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 몸이 붓고 늘 피로하게 되는데요. 아까 어떤 커피라든지 이런 잘못된 이 음료수를 섭취하시면 네.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신장을 통해서 노폐물들이 배설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좀 이상적인 물을 마시는 습관은요. 공복, 그러니까 식사 전 1시간, 식사 후 1시간이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에 어떤 이 공복에 수시로 물을 섭취하시면 내 몸에 그리고 세포에 적당한 이 물의 수분의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탈수를 방지하는 길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해독에 중요한 장기는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 할 만큼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소화 불량을 동반한 만성 피로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이 해독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대장과 신장, 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독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낼 것 같거든요. 해독이 필요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들이 좀 보여질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몸에서 독소가 체내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곳이 소장입니다. 소장이 이렇게 독소가 들어오면 흡수를 하는 곳인데 배가 쉽게 부르게 되고 이 가스가 차고 하는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증,
SIBO라고 하는 이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장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항상 주변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가장 가까운 곳이 아래쪽에 대장이 세균 이상증을 발현이 되면서 설사와 변비, 용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담낭에서 담즙이 소장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요. 그 담즙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담즙의 울체가 나타나는 소화불량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이 비뇨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떤 방광염이나 질염, 그리고 전립선염과 같은 비뇨 생식기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소장은 항상 GMB에서 gut 마이크로바이아타 브레인이라고 해서 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떤 불면증, 우울증, 두통, 어지럼증, 이명과 같은 이런 뇌 만성 염증성 뇌 질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방송 전에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독소가 장기뿐만 아니라 피부나 세포에도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나 증상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질환들은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해독은 단순히 장을 비우거나 아니면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독소를 제거하면서 어떤 만성 염증을 해소를 하고, 그러면서 각 기관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성 염증을 치료하게 되면 저 뒤에 화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만성 염증으로 인한 이제 발현하는 증상이 되겠고, 예. 실질적으로 질환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만성 피로, 비만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 그리고 불면증,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두통, 어지럼증, 이명과 같은 뇌신경과적인 질환, 그리고 심지어 파킨슨이나 그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와 같은 뇌 질환에도 이런 이 해독, 독소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쉬운 질환으로는 네네.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비염이 잘 걸리거든요. 비염. 예, 비염의 문제, 그리고 간에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았을 때는 이 만성 피로, 특히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호소하시는 그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만성 피로거든요. 또 아까 자꾸 눕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좀 그렇죠. 평소에 눕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드는데 아무리 휴식을 해도 이게 잘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해독이 어떤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필요한데 무슨 해독을 해라고 생각을 하시겠고, 그냥 쉬어야지, 아니면 뭐 보약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만성 피로 증후군은 6개월 이상 쉬어도 그 피로가 해소되지 않을 때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부신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하는데, 부신 기능은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이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에 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예. 요즘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음식에 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의 어떤 민감성 반응이라고 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나랑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특정 증상들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 민감성 반응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부신 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담이나 대장 또는 소장으로 이 발현이 되는 이런 증상들을 해소해주면 실질적으로 만성 피로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통 노화의 과정에서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독소가 쌓인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